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는 그 다이어트가 있다면 다이어트 목표라면 그거를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 반드시 영역을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하는 영역, 유튜브를 하는 영역에서도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말고 나는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에서 오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꾸준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다이어트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처음에 마인드가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마인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러닝하고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사실 네. 다이어트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러닝이 뭐 좋아요라고 해서 뛸 때 뭐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하면 좀 확실하게 좀 살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일단 올해 제가 러닝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3개월이고 올해 제가 13kg, 83kg까지 나가다가 지금 70kg, 네. 13kg를 감량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운동과 식단이 있으면 제 인생의 경험치와 많은 의사분들이 저 김 작가 TV에서 건강 콘텐츠가 많으니까 이야기 종합해보면 사실 식단이 한 7, 8이긴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한 2, 3. 그래서 그러면 운동이 훨씬 안 중요한데? 훨씬 식단이 중요한 거니까 식단만 할 거냐고 할 수 있지만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서로가 관련이 있습니다. 러닝을 열심히 하면 집에 들어와서 술을 드실 것 같으세요? 잘 안 먹게 됩니다. 건강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러닝을 하는 게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여러 가지 돈을 내고 하는 것도 많죠. 요즘에 약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가장 가성비 좋고 훨씬 건강하게 내 살을 빼는 게 아닐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좀 뛰잖아요. 뛰고 네. 집에 오면은 약간 좀 입맛이 돌아. 막 더 먹고 싶어. 막 그래서 야식 네. 먹게 되고 막 이런 적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초기 증상이죠. 금단 증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금단 힘드니까. 증상.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올해 한번 13kg를 빼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3주차 좀 지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지금 거의 식단을 완벽하게 하거든요. 네. 그 맛이 또 적응되다 보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훨씬 더 심층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아마 다이어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그렇고 뭐 네. 러닝도 그렇고 다 몸에 다 좋은 거지만 네. 사실 쉽지 않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려면 노력과 고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 맞습니다.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이제 자기 개발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굉장히 몸무게를 많이 뺀 적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30대 중반에. 그래서 뺏는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 개발 때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그 강연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비포 애프터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정말 강연 나갈 때 이제 괜찮은 강연료를 받으면서 네. 했던 그 강연을 오늘 여기 불란님 채널에서 무료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또 새해가 곧 오잖아요. 새해 목표로 사실은 다이어트가 3순위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거의 뭐 영어 탑이죠. 공부, 항상 탑이죠. 다이어트 네. 뭐 몇 가지들이 있죠. 네. 보시면 이제 2015년 당시인데 뭐 네. 건강한 몸 만들기, 연애하기, 취직, 뭐 내 집 마련, 대학 합격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이어트가 거의 항상 1위죠. 네. 이때가 아니더라도 2015년 봐도 16년, 17년 봐도 건강 다이어트예요. 그럼 다이어트가 1위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중적인 게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토익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영어 시험 이미 그렇지. 졸업했을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데이터로 가게 되면 결국엔 다이어트 1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들 실패를 하기 때문에 실패라니까 다시 한번 또 새해 다잡자. 2024년에 다이어트 실패했으니까 2025년 되면 또 다이어트를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2월 1월 달에 헬스장이 거의 그렇죠. 매해 수익의 대부분을 그때 봅니다. 그래서 헬스장 같은 사업을 결심 사업이라고 해요. 결심을 해서 내가 큰 마음을 먹고 헬스장 결제하고 2월 달이 되면 포기하고. 이제 작심삼일이니까 포기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이 여러분 8%밖에 8%다. 그 말은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이어트 성공할 가능성도 8%, 실패할 가능성은 92%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92%인지 제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그래도 가장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것만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목표 다이어트, 내년에도 목표일 다이어트. 사실 또 이게 다이어트와 인생의 성공과 자기개발은 또 이어져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고로 좀 부끄럽지만 네. 이게 좀 뭐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좀 어둡게 내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게 30대 중반에 제 몸이었습니다. 이 당시 몸무게, 제가 태어나서 최고 몸무게 한 84kg. 84. 제가 여러분 키가 크지 않습니다. 네. 171.7 정확하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몸이었어요. 요 따위 몸인 거죠. 심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약간의 썸을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술을 먹다가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첫 번째가 재밌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건 합격. 그래서 술자리에서 내가 그래 좀 재밌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하나가 난 몸 좋은 남자가 좋아.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봤죠. 이런 쓰레기 같은 몸을 가진 저이기에. 근데 그 친구랑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전 그런 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된다.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진심이라면 그 사랑에도 전 자격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사랑학 개론이 되고 있는데 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배 내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약간 배를 내밀고 찍죠. 네. 근데 171.7에 84kg는 엄청난 비만입니다. 아 그래요. 거의 이제 180이신 분들은 90한 5kg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내밀기도 했지만 사실 옆에 보세요. 옆에는 옆에 여러분 뭐 옆을 어떻게 내밀 거야? 옆은 내밀 수가 없어요. 이 튀어나온 거 봐요. 흔히 말하는 이티형 뭐 네, 그렇죠, 그렇죠. 팔다리는 가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하는 거 끝판을 찍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네. 난 제대로 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이어트잖아요. 두 번째가 아니야 다이어트에서 멈출 수 없어. 식스팩을 난 만든 거야. 네. 식스팩에서 멈출 수 없어. 바디 프로필까지 차려나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200일간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 200일간 철저한 식단 조절, 네. 꾸준한 운동, 운동에 대한 관심 및 지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김 작가까지 뭔가 대단한 거 얘기해 줄 것처럼 하더니 야 그것만 있으면 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봅시다. 과연 연예인이라고 뭐가 다를지. 연예인분들 한때 유명한 식단이 이제 인터넷에 핫하게 돌았어요.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시스타 소유님 요렇게 드시고요. 강소란 요렇게 드시고요. 네. 항정음님, 아이유님 이렇게 드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설혜님 이렇게 드세요.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야 근데 살면서 못 봤던 다이어트 식단이네. 이거는 너무 비싸서 내가 진짜 다이어트 못하겠다 생각한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식단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진 않아. 모르지 않아.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요. 이거 연예인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철저한 식단 조절을 위해서 저는 10대 식품을 정했어요. 자, 단백질은 닭가슴살. 네. 제가 직접 쪘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네, 탄수화물은 고구마, 바나나, 현미밥. 비타민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이렇게만 먹었어요. 거의 200일 동안 다르게 먹은 날이 있지만 거의 한 90에서 95%는 이렇게만 먹었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데 이걸 쉽지 10개를 다 않죠. 먹은 거예요. 쉽지 않죠. 이렇게만 거의 먹으려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위해서 막 식단표와 운동표를 짰어요. 막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막 다 찾아보고 다 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을 위해서 제가 운동 관련된 책을 20권 정도를 사서 봅니다. 제가 모든 분야에 시작할 때 그리고 이거는 모든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이 뭐 작가가 책을 되고 봐야 싶다. 된다. 그다음에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시작하면 좀 그 분야의 책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10권씩 20권을 사요. 그게 그 분야를 내가 짧은 시간에 가장 가성비 있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는 교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를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다만 남들과 달랐던 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 하는데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 식단 관리하는데 안 빠져라고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본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서 뭔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간식을 먹을 때도 조금 내가 조심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조심하고 있고 내가 줄인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 실제 팩트를 왜곡시켜. 사실은 잘 못하고 있지만 막 잘하는 걸 나는 착각하고 지금 있고. 커피 마실 때도 원래는 뭐 달달한 거 마시는데 달달한 거 줄여서 라떼를 먹으면서 하나 줄였어요. 네. 근데 뭐 거기 간식을 하나 먹는다는 거. 근데 나는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달달한 거 마셨는데 라떼를 줄였으니까 그거를 아메리카노 줄였으니까 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걸 없애줄 수 있는 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록이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거는 다이어트에서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만큼 인생에서 변수가 없는 게 없습니다. 불라님 유튜브 하시죠? 맞습니다. 네. 책도 내시죠? 불라님이 너무 잘해서 유튜브 해요. 그 다음에 책도 냈어요. 불라님만 잘하면 무조건 그거 잘 되나요? 아예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운때가 또 있죠. 맞아야죠.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그 동일 시기에 예를 들면 책이라고 하면 너무 대박 책이 나와. 우리 흔히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엄청난 대박 영화 나오면 그거 피해서 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변수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운동은 여러분 다이어트는 너무 심플합니다. 사실은. 사실 누가 강제로 내 입에다가 이렇게 뭐 집어넣지 않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요. 안 빠지면 내가 먹은 것이다. 인풋은 내가 먹은 거고 네. 아웃풋은 내가 운동으로 뺀 거예요.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직장 회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끼어들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게 사실 모든 자기 개발에서도 유용하지만 자기 다이어트에서도 굉장히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먹었던 걸 다 사진 찍었어요. 일단 다 사진을 찍어서 왜냐하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 네. 내가 나 스스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10평짜리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신발장에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놨어요. 왜냐면 운동 마치고 딱 들어오면 바로 체크하려고. 그 신발장에 이제 기록표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깨끗한 버전 보여드릴게요. 날짜, 체중, 체지방률, 헬스 몇 시간 했는지, 조깅 몇 시간 했는지,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총 운동시간 특이사항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사실 몸무게를 진짜 많이 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되게 좀 작게 나오는 건데 이때 보시면 계속 살이 빠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2잖아요. 0.5, 0.6, 0.4, 마이너스 여기 1.0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왜곡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이때가 추석이 있었어요. 네. 자 보세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거의 열흘이잖아요. 네. 이때는 6일만 했는데도 2.2kg 빠졌잖아. 열흘 동안 저는 심지어 추석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추석 음식 많죠? 전부터 시작해서 먹어야 될거 송편부터 제가 안 먹으려 노력했겠죠? 네. 노력한 거야. 근데 내가 기록이 없었으면 나는 이번에 안 먹으려 노력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근데 제가 기록을 다 했잖아요. 아까 여기 사진에. 네, 네.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많이 먹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었던 거예요. 팥빙수를 먹었어. 팥빙수 먹고. 우유를 좀 마셨어. 네. 빵을 좀 먹었어. 그 외엔 먹지 않았어. 근데 평소에 늘 안 먹다가 이때 먹으니까 몸무게가 안 빠져. 많이 안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가 기록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추석 때도 진짜 안 먹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살찌는 체질인가 봐. 실제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조금 놨던 몇 번이 그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게 영향을 거군요. 준다는 거죠. 이때 보세요. 마이너스 0.6이죠. 과도한 스낵. 가도 안 쓰네. 왜냐면 체지방률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기록이 되니까 인풋 아웃풋이 딴 게 없잖아. 내 것밖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이걸 딱 해서 100일치를 했었죠. 100일치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정리해 보면 나머지 후반 100일을 제가 운동 시간 정확하게 평균을 내려보니까 100일 동안 183시간 운동하고 아이고, 거의 하루에 2시간씩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조깅 491km, 윗몸 일으키기 23,430km. 일일 평균 운동량을 친다면 1시간 54분, 조깅 5.1km, 윗몸 일으키기 244개. 100일 차에 아까 그 쓰레통 몸이 요렇게 됐죠. 괜찮은 그러니까요. 몸이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150일에 아이고. 스펙이 나오네. 200일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00일에. 이거 진짜 여러분 뽀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정말 제가 거의 제대로 만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뽀샵을 했으면 몸을 더 키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식단을 네. 이렇게 200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사실 대단한 건데. 이때 이렇게 비포 애프터 나왔는데 이 결과가 어땠냐면 제가 정확한 기록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몸에 남아있는 체지방량이 3.1kg, 체지방률 5.7%. 야, 진짜 낮다. 저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체중 26kg 감량했고요. 체지방률 25kg 감량했고 체중 체지방률 5.7%.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병헌 님이 한창 제일 몸 좋을 때 네. 그때 체지방률과 좀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연예인급이죠. 정말 미친 듯이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찍고 지금은 절대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닙니다. 헬스장 명예 전당이죠. 명예의 전당. 명예 전당. 명예 명예의 전당에 전당에 올랐어. 명예 전당 오를 만하잖아. 그렇지. 이게 명예의 전당인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이게 좀 놀리려고 매기는 하는 거야? 거야. 근데 이 좀 매기는 거 명예의 아니야? 전당에 오른 거 가지고 저희 PT 선생님 했는 말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이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은 없을 이 것이다. 정도는 없을 왠지 것이다. 아세요? 애프터 훌륭한 게 아니야. 비포가 너무 쓰레통이었거든. 처참했으니까요. 비포를 같이.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운동했냐면 여기 영상이 나올 텐데 네. 그냥 뭐 운동 진짜 열심히 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정말 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운동의 영역도 나오죠. 열심히 했죠 이때. 이게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되게 힘든 거거든요. 풍차 돌리기. 쉽지 않네.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몸 좋은 했죠. 남자가 좋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중요한 건 거야. 여러분 내 진심. 저는 반드시 그 사람과 결론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인생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웃겼던 거는 제 이야기가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라는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올라갔어. 거기 올라갔어요. 좋아요 2187개. 여기 댓글에 웃긴 것도 많아요. 댓글에 막 이제 세월 얻은 듯. 완전 와 이거 다르네. 완전 다른 사람. 이게 제일 웃겼어요. 와 땡땡발. 젊어지신 거 봐. 진짜 인간 승리네. 힘들다는 걸 알기에 멋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제 키도 커지고 털도 없어지고. 털 없어졌노. 원래 근육생 털 빠지나 했는데 여러분 왁싱한 겁니다. 털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친구의 이상형이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냥 한 남자의 진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더니
바디 프로필을 찍더니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더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저는 무언가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KBS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저 다이어트 페이스북 저기 올라가서 아니 올라가고 제가 다른 데서 주제를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KBS 아침마당 작가님 계셨어. 아. 너무 재밌다. 아침마당에 나와서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침마당이 지금 핫하지만 그때는 뭔가 작가 강사분들은 꼭 나가고 싶은 거기 나가야지 내 이제 몸값도 올라가고 네. 많은 강연도 불러주고 여기 올라가고 이 진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게 또 더 갑니까? 저는 진짜 너무 인생의 한 번의 선택을 진심으로 한 게 어디까지인지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랑 다음에 인기 검색 그때 뭐 실시간 검색 이런 거. 네. 이 아침마당 때문에.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9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네. 그때만 실시간 검색어가 오른다라는 거는 대단한 정말 거죠. 대단한 스타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네이버 다음에 검색어 오른다는 게 너무 큰 거였는데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대부분 그 소리는 듣지 우리가. 너 어떤 사람 좋아하니? 네. 이 듣잖아. 근데 달랐던 거는 난 정말로 그 말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 외모도 굉장히 제가 2008년 증명사진, 2010년 증명사진, 2012년, 14년, 16년, 이거 지금 2017년. 거꾸로 돈 거 아닌가요? 아, 약간 동차. 벤자민 버튼인가? 벤자민 버튼이 시간을 거꾸로 간 것처럼 거의 인류의 발전사가 이렇게 되듯이 저의 외모도 굉장히 더 훌륭해지고 네. 외모가 좋아지다 보니까 옷 맵시도 옷도 더 딱 맞는 걸 찾을 거든. 네. 그 이후로 이제 소개팅 할 때도 요즘 좀 괜찮더라고. 내가 그때 원했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새로운 사람,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쨌든 더 좋은 사람이 된 거잖아. 괜찮아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아는 거고 진짜 뭐 비법 없냐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이제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이어트 실패할까요? 아무래도 뭐 좀 의지가 약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보통 의지 박약이라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집 밖은 위험해서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이 너무 귀찮아서 땀 흘리는 게 싫어서 배달 음식이 너무 시켜서 먹기 편해서 요즘에는 이제 언제든지 시킬 수 있으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동시에 다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불란님 말씀하신 30년 만에 의지 내가 30년을 살아왔다면 30년의 삶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내 몸인 거잖아요. 그 몸을 내가 하루나 한 달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틀렸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이유 식단, 내 의지 박약 뭐 기타 이유 다 맞지만 사실 정말 정답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두 문장을 말씀드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요거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면 반드시 영역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비만이에요. 근데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였어요. 살을 안 뺐다고 해서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비만인데 살이 많이 쪘는데 빼고 싶지만 못 빼고 있어.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불란님 회사 직원인데 불란님 너 살을 못 빼고 싶어 했는데 못 뺐구나. 너 해고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너 비만이네? 너는 성적을 B로 줘야 되겠다. A 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란이 성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약간 좀 다르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수만 명에 수십만 명이 계실 텐데 내가 성실하다 손 드신 분 한번 정말 다 성실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손 안 들 거예요. 한 10에서 20%. 근데 여러분이 성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학교랑 직장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맨날 지각하시나요? 학교에 술 먹고 아니면 직장에 야근하고 회식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 안 하시나요? 학교에 출석하러 가죠. 우리는 대부분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전문대학교든 4년제 대학교든 다 출석을 하잖아요. 왜? 그게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하면 내가 졸업을 못 하잖아요. 출석이 미달되면 성적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출석은 체크하죠. 그리고 내가 회사 여러분 술 먹은 다음날 그 다음에 주말 끝나고 월요병 왔을 때 출근하고 싶어요? 대부분 하기 싫잖아. 솔직히. 근데 하잖아요. 왜? 무조건 해야 되는 얘기거든. 이거는 여러분이 의지를 넘어선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지 박약이라 이런 것들이 맞지만 틀렸다고 하는 게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다이어트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존. 여러분이 학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졸업하는 이유는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대부분 열심히 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먹고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의 출석, 출근은 해야지 회사에서 근태로 인해서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지 않으니까.
페널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는 식단과 운동 너무 다 중요하죠. 근데 식단과 운동 의지를 넘어서 반드시 무조건 해야 하는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이 반드시 난 되고 싶었다. 그 사람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그게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건투 선수들 그다음에 스포츠 이제 스포츠에서 격투기 종목들은 헤비급과 웰터급과 이게 체급이 나뉘잖아요. 왜냐하면 네. 체급에 따라서 사실은 체급이 낮은 선수가 체급이 높은 사람이 거의 이기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파워 자체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체급이 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급이 뭐 한 90kg 나가면 근데 그 나갈 수 있는 대회가 80kg까지야. 그러면 대회를 2주에서 일주일 앞두고 개최랑 어떻게든 직전에 살까죠. 80kg 직전까지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네. 그리고 개체한 직전이 끝나면 다시 찌워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파워가 없거든. 컨디션이 제대로 컨디션이 아니거든. 다시 찌워서 파워를 늘려서 원래 컨디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을 빼는 거잖아요. 개체량 측정에 실패한 여러분 건투 선수는 없습니다. 왜냐? 프로라면. 링 위에 올라가는 프로라면 개체량 측정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나는 그 링 위에 올라가야지 나의 잽을 날릴 수 있거든. 나의 스트라이크를 날릴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는 그 다이어트가 있다면 다이어트 목표라면 그거를 하면 말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 반드시 영역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영역, 유튜브를 하는 영역에서도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말고 나는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에서 오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꾸준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다이어트에 가져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오느냐.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2018년 10월 29일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라님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거의 지원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공모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 지원해 주는 거. 물론 제 사비도 드리고 해가지고 거의 한 2천만 원치 질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유튜브는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반드시 이 유튜브라는 판에서 성공한다. 그 의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처음에 마인드가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마인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무조건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찾을 때는 특별한 방법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쿵푸 팬더 네. 장면이죠. 네. 쿵푸 팬더에서 이제 마지막에 원에 나온 그거 장면인데 맞아. 막 비법을 찾죠. 그 안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쿵푸의 이제 세계 최고의 네. 무술가가 되는 딱 펼쳤더니 쿵푸 팬더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때 쿵푸 팬더가 표정이 뭔가 깨달음을 얻는. 저는 그게 이거랑 똑같다 생각해요.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말라. 여러분의 노력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와야지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러닝에서 말했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 어떤 그 논리와도 또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맞아요. 있네요. 사실 저는 이때 다이어트에서 어떤 한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제 삶의 유튜브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제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끼쳐서 아침마당에 나갔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러닝 최근에 하는데 매일 10km 뛰잖아요. 저희 이런 습관과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땅 해서 매일 10km 뛰어야지 매일 10km를 2달 넘게 뛴다라는 게 그리 뭐 단순한 문제는 그럼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때의 한 번의 도전, 한 번의 성취, 한 번의 보상이 저에게 그 성취의 보상의 열매의 달콤함을 가져왔고 그게 다른 영역을 유튜브를 할 때도 그 다음에 러닝을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지금 러닝 기록이 47분인데 10km에 올해 연말까지 하면 40분 초반대 네.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 의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크릿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네. 간절히 바라지만 안 하면 바뀌는 건 네,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걸 계속해라. 맞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라.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조건 영역을 가져오신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도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요 콘텐츠 괜찮지 않나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네. 모든 얘기를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 어떤 성공의 어떤 맞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거 김작가 TV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에 저 여기 와서 부자 공식도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 불란님 채널이 워낙 좋은 채널이라서 여기서 처음에 항상 하게 되네. 네.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나는 몸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라고 네. 말했던 분이 궁금해집니다.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금은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게 만든 그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분에게 사람일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본인의 인생을 변화시켜줬죠. 바꾼 거네요. 어찌 보면. 바꿔줬으니까. 그분 때문에 어떤 이런 계기들도 많아졌고.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연락처와 카톡이 남아있죠. 그렇군요. 주고받는다가 아니라 네. 아주 가끔씩 이제 같은 지인들이 있어서 보기도 그렇군요. 하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어떤 이 얘기가 관통하는 내용은 네. 결국에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대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될 때까지 아예 시작부터 맞아요. 된다고 될 때까지 하겠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대량률이 높겠습니까?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량률이 높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맞습니다. 것인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모두가 열심히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결과가 실패라 해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과정을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실패했어도 여러분의 실력 자체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 그 노력이 다음번에 반복되면 그 다음번에는 성공을 하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성공이냐 후회냐를 맞습니다.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제 과정을 딱 봤을 때 이게 맞아요. 후회가 없게. 맞습니다. 난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는 다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몸이. 돌아왔다가 다시 뺐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몸이 이게 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했던 그 과정이 내 맞습니다.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거에서 또 성공을 계속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좀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네. 해서 좀 인생에 좀 반영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 보면서 요 다이어트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있을까봐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다이어트 비법을 트렌드 책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 책을 기반으로 어쨌든 여기 나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곧 새해도 밝고 하니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그래도 어쨌든 저희 채널도 재테크 채널이고 네. 또 재테크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뭐 이제 투자 이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네.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계시고 네.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도 맞아요. 투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자산일 수 있잖아요. 테슬라도 성장주고 비트코인은 뭐 많은 분들이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김 작가는 김 작가는 원래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는 분인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량도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보수적인 걸 떠나서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건 제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머니트렌드 2025 요 책에 담긴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잘하는 영역이 할 수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영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테슬라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투자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저를 보면 엄청난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제가 하는 일이 자율주행 및 코인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자율주행과 코인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지만 제 전문성은 다른 분야이기에 적어도 내가 노동으로 번 돈 중에 일부는 그쪽으로 보내서 돈이 저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투자의 진정한 의미 중 하나일 테니까요. 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달에 영상을 쇼츠 20개 뭐 일반 영상 80개 한 달에 100개 정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대는 사실 자율주행으로 점차 이거는 진짜 가고 있고 코인의 시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자율주행을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뭐 부품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뭐 코인을 갑자기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시대에 유튜브를 탔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직의 기획이라는 일부 역량이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는 이런 다른 PD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유튜브 세상에 제가 뛰어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뛰어들어서 그 유튜브 트렌드가 한창 밀려올 때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동학기미운동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제대로 바람을 타서 지금 네. 구독자 226만 명의 김작가 TV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율주행과 비트코인에 제 직접 몸을 담을 수 없다면 제 자산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투자는 해놔야지 네. 나중에 벼락거지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좀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 물론 이 제가 투자한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내일 당장 빵원이 된다고 해도 제 삶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멘탈은 굉장한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제가 사놓은 집에도 영향을 주는 게 없고 제가 먹고 사는 거에도 없는 정도에서 제 나름대로 좀 큰 금액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에서 보통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반도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에 훨씬 더 잘하니까 반도체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 중 하나는 많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투자한다 얘기를 하시죠. 너무 맞는 말씀을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조금 아쉬운 거 한 가지는 그 기회가 왔을 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도체가 매년 핫하지 않고요. 2차 전지가 매년 핫하지 않고 네이버 카카오가 매년 핫하지 않아요. 매년 아니 몇 년 주기별로 핫한 섹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좀 타려고 한다면 매년마다 바뀌는 섹터를 바꿔 탈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시대의 방향주 뭐 자율주행이든 뭐 메타버스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있다면 그 중에 일부에 좀 돈은 태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 내 몸이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만 내 몸이 가지 못하는 만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거기에는 그걸 다 잃어도 내 자산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투자를 했고 테슬라는 수익을 좀 본 상태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본전 정도 그러면은 생각하고 이거는 계속 들고 가실 생각입니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팔든지 그래야 되지 사실은 않을까? 비트코인은 안 본 지 좀 됐고요. 네. 저는 참고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은 딱 한 번 몇백만 원이었나? 그거 빼고 사본 적도 없고 최근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생각할 생각도 없고 비트코인만 좀 어느 정도 사놨고 불량님 제가 몇 개를 가지고 네. 있는지 아시지만 그 이후로는 더 산 적도 없고 더 판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잘 보지도 않아요. 제 본업. 그러니까 저는 좀 중요한 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잖아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투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저도 거기 맞춰서 하고 싶은데 결국 내가 어느 정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제가 적었던 내용도 이런 게 있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님이 주주총회 하잖아요. 주주총회 할 때 한 소녀가 되게 귀엽게 물어요.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물으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막 이제 소녀가 막 이런저런 뭐 지금 경제는 어떻고 뭐 패드는 어떻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사야 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빵 터지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 몸값을 높이는데 투자하려. 그거는 그 누구도 너에게서 가져갈 수 없단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이제 불량님 투자를 하시지만 불량님이 부동산 상승기를 만들 수 없어요. 아 그렇죠. 하락기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불량님의 실력이 있으니까 하락기 때 남들보다 잘 버틸 수 있고 상승기 때 남들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승과 하락 자체를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량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근로와 사업의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그 시장이 힘들어도 불량님이 미친 듯이 더 노력하고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발굴하면 불량님의 소득은 더 높아질 수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저는 투자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투자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내 몸이 못 가는 영역에는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 근로와 사업 소득을 높이는 데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는 일종의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의 분산을 좀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약간 리스크도 좀 방어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김도윤 작가님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네. 러닝부터 뭐 다이어트 그리고 네. 이제 뭐 투자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제 뭐 오늘 얘기가 하나로 좀 관통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특별한 원칙을 정확하게 좀 정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꾸준히 절대 타협하지 말고 네. 매일매일 노력해라. 네. 그러면은 결국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성공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무조건. 사면 말고 안 사면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머니 트렌드 2025 함께 하시면. 오늘의 키워드는 저는 몸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 이거 아니었나. 결국에 그게 혹시 썸네일 그렇게 바뀌는 나를 거예요? 만들었다. 그게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걸로 저는 정리가 됐는데요. 네. 아니 그럼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살면 조금씩 더 내 인생이 네, 바뀐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김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